제가 방문해야 될 어르신이 3시 반 타임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데이 끝나고 좀 일찍 나왔는데 3시 10분이네요. 운전은 자신 있는데 길치요, 길치. 갔던 길을 또 모르고 또 내가 또 길을 또 엉뚱한 데 들었구나. 그래서 가정간호사든 방문간호사든 간에 이렇게 계속 이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연습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저는 이렇게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나마 길이 괜찮은데, 빌라 쪽으로 이제 골목 사이에 주차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운전은 반드시 이제 가정에서 뭐 어떤 간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0분에 가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빨리 와서 10분 정도 시간이 남네요. 저는 지금 현재 한 달에 6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4건에 방문을 할 건데 제 건수 되게 적죠, 그죠? 근데 저는 L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 교체를 해야 될 리스크가 있는 사람 있죠. 특히 또 ROM 관절 운동을 되게 원한다. 이런 대상자들은 저는 안 한다라고 엔터 얘기를 했어요. 요금 비록 먹겠지만서도 내가 가정에 나가서 사실은 보호자와 라포도 형성이 되지 않았고, 내가 환자에 대한 정보도 전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큐브를 체인지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관절 운동 한다든지 뭐 이런 리스크가 높은 행위 자체를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본인 면허증이 이제 달린 문제인 거거든요.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는 책임은 오로지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전문간호사는 이제 내가 차트를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고 내가 판가름이 가능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방문간호를 해보다 보면 느낀 거는, 내가 어떤 이 어르신이 만약 혈압이 되게 높거나 아니면 혈압이 낮거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이제 매니지먼트를 해주려고 하더라도 거의 뭐 간병사님이 옆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1대1 뭐 요양보호사인 거죠. 이 요양보호사들한테 말해도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그리고 또 보호자가 뭐 가끔 운주 와서 있다고 하더라도 뭐 어르신이 이렇게 저렇게 해요, 상태가 뭐 좀 이러니 병원 한번 가보세요 하더라도 이제 말을 이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참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방문간호 지시서를 적어줘 촉탁의라고 있잖아, 그죠? 정말 이게 방문간호가 연계가 정말 잘 되고 관리가 정말 잘 되려면은 그 촉탁의한테 내가 이제 이 환자에 대한 이제 정보를 줘가지고 이 이제 촉탁의가 이 환자에 대해 가지고 매니지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방문간호 지시서를 적어준 그 의사는 적어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방문간호라는 시스템이 아직 갈 길이 참 멀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양말 안 가져왔네. 어떡하지? 정말. 깜빡하고 양말 안 가져왔어. 어쩔 수 없다. 제가 되게 깜빡깜빡하거든요. 정말. 다시 차에 가서,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양말 안 챙겼었나? 나 참. 에휴. 또 한 번 다시 눌러야 되겠군요. 저기 누가 들어가신다. 감사합니다. 여기 또 집에 또 요양보호사도 바뀌었나봐요. 또 왜 문 앞에서도 지키고서 계시지. 부담스럽게. 양말을 또 신고 가야 됩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너무 더웠어요. 진짜. 방문가든 가정가족든 간에 이렇게 누구 가정에 가가지고 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특히 이렇게 덥고 습하고 이런 날에 정말 지옥이거든요. 전에 대학원 갔을 때도 정말 에어컨 하나 안 켜고 있는 집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오늘 방문했는 집도 에어컨도 안 켜고 선풍기도 안 켜고 30분 하는 내내 완전 땀이 등에 줄줄 흐르더라고요.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 여기 요양보호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간호사라고 해서 들어가니까 누구예요? 대뜸 이제 누구냐. 그래 자기 혼자 30분 동안 이제 있어야 되는 자유시간을 나 때문에 뺏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보면 가정전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병원에서 나가는 직원이고 가운 입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간병사든 뭐 보호자든 간에 존중감이 좀 있으시거든요. 간호사님이구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 같은 방문간호사들 이렇게 가운이 없잖아요. 이렇게 사복을 입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우습게 본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는데, 오늘 집뿐만이 아니라 많은 집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서, 방문간호사가 알바라서 이제 옷을 안 입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복장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양보호사가 하도 이렇게 지랄 같아가지고 뭐 저한테 좀 화나셨어요. 왜 자꾸 나한테 화를 내면서 얘기하세요? 라고 말하니, 묻지 마세요! 짜증나요!
이따구 얘기를 하네요. 와, 진짜 합닥치 나네요. 누군가의 가정에 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약자가 되는 거예요. 의료기관이랑 다르게. 의료기관은 그래도 이제 짜증나고 이러더라도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또 이제 돌아가면서 그 고통을 분담을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간호사가 독박을 쓰는 거죠. 아, 그래 내가 화가 나고 막 이러더라도 그냥 약간은 좀 캄다운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내 홍보란도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방문간호가 되게 많이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시간을 채워야 되는 압박이 굉장히 심한데, 뭐 들어가서 뭐 30분 하는 데도 있고 1시간 이제 채워야 되는 센터도 있는데 센터 요구도에 따라 다릅니다. 금방 봤던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서 30분을 이제 채우지 않아도 환자에 대한 사정이나 케어 이런 정도 되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문간호라는 게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30분 뭐 정해진 데도 있고 1시간 정해진 데도 있는데, 근데 그런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시간을 이제 카운트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금방 뵀던 어르신도 L튜브 피딩 잘 되는지 뭐 소화 이제 뭐 이제 안 생겼는지 피부 한번 살펴봐주고 그 정도만 해도 이제 20분 정도면 사실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 30분 1시간 정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게 돼요. 그래서 방문간호를 처음에 좀 시작을 했던 분들도 오래 일하지 못한 이유도 이제 30분이나 1시간을 봐야 될 케이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거, 그게 상당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어느 글을 보니까 이제 방문간호도 가정간호처럼 이제 그 시간이 아니라 건당으로 계산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건당으로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세금이 엄청나게 새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만성질환을 가진 이제 어르신들의 대개 내가 방문을 하는 건데, 건당으로 계산을 한다면 들어가서 바이탈하고 잘 뭐 식사 잘 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이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 나와도 이제 건당으로 우리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문간호를 나가다 보면 저 어르신은 방문간호가 나올 어르신은 아니고, 방문간호보다는 차라리 좀 친구처럼 이제 늘 와가지고 이제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차라리 한두 시간을 더 하든지, 아니면은 뭐 강직이 되게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재활치료사도 이제 방문 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시스템이 좀 정밀하게 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나가서 관절 운동 시켜주고, 이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문간호가 정말 필요한 어르신도 있고 필요치 않은 어르신도 있는데, 필요치 않은 어르신들에게도 이제 방문간호가 나가는 것 자체는 저는 너무 투머치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 이거 봐, 큰 것도 있어, 큰 거. 그게 옛날에 방개비라 가지고 이거 봐, 큰 거. 방개비예요. 오, 대박이야. 방앗개비. 그거보다 큰 것도 있어요. 또 방개비가. 옛날 방앗개비가 구워 먹었잖아, 어르신. 네, 그게 방앗개비야. 한쪽 다리가 없어요. 네? 한쪽 다리가 없어. 이상당한 거지. 그래서 나한테 잡혔나봐. 방앗개비가 있네. 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우, 대박. 금방 이제 뵀던 주택에 사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잔디밭도 되게 가꾸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옛날 얘기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맞장구 좀 쳐드리고 자식들 흉도 좀 이제 같이 좀 봐드리고, 그러다 보면 30분 되게 금방 이제 갑니다. 사실 이제 저런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방문관으로 가면 솔직히 말하면 꿀이다라고 사실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편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할 이제 어르신 댁은 24시간 요양보호사가 간병을 하는 집이거든요. 근데 간병사 1인 간병사 이렇게 안 쓰고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이제 돈을 더 주고 이제 24시간 이렇게 쓰시는 집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가 같이 집에 없으니 요양보호사가 어르신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걸 사실 모르죠. 첫 번째 집 방문한 것처럼 진짜 요양보호사 정말 이제 별로인 분이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괜찮은 분이 맞는 경우도 있는데, 요양보호사나 이제 병원에서 볼 수 있는 간병사나 보면은 진짜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사람이 국적이 한국이냐 뭐 중국이냐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인성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근데 저는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간병인이 중국 간병사가 뭐 문제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한국 간병사가 정말 개 또라이인 게 더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정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만났던 그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저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사실 이제 나올 때 제가 이제 그렇게도 했었어요. 막 일부러 있죠, 막 파일 펼쳐가지고 요양보호사 체크하러 온 것처럼 제가 일하는 센터에서 같이 일하는 요양보호사 같은데요 라고 말하니까 약간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일하시는 거 좀 어떠세요? 이제 어르신 보면 좀 체크하는 척 하면서 막 주변의 환경 막 체크하고 막 일부러 막 그랬거든요. 그래 보호사 좀 당황스러운지 좀 이렇게 뭐 주스 하나 드릴까요? 뭐 이런 따위 얘기를 하던데 정말 가식이 정말 얼굴에서 절절 흐르더라고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3월달부터 가정 전문 간호사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하고 나서부터 살이 엄청나게 많이 쪘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번 생에는 몸매 얼굴 이런 쪽으로 망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만서도 정말 날씬한데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사람인데도 몸매 유지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근데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돈 막 바르면서까지 살 빼는데도 불구하고 또 요요 현상으로 몇 킬로 더 덤으로 얹고 정말 억울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다이어트는 시도하고 이제 실패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만 이번에 정말 8월 18일에 2차 시험 치고 나면은 정말 제대로 다이어트를 해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해도 배가 참 무지 고프네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어떤 요양보호사님이 성묘즙을 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묘즙을 이제 배를 채우고 어르신 집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오늘 날씨 엄청 좋다. 간호사예요. 여기 아파트는 이게 자외선 소독도 되네. 버튼이 신기하네. 저도 아파트를 꾸짖고 있네요. 이렇게 문을 항상 열어놓으시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방문했을 때 어르신이 식사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연화곤란이 살짝 있어가지고 식사 드시는데 되게 상당히 좀 한 15분 정도 걸렸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덕분에 이제 방문간호사 입장에서는 그 식사하는 것만 이제 보고만 있으면 되니까 솔직히 좀 편했어요. 그래서 15분 동안은 이제 식사 먹는 거 봐드리고 나머지 15분 동안은 뭐 욕창 있는지 이런 거 상태를 전체적으로 봐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집만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뭐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 네 번째 집은 7시에 방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애매하게 이제 붕 떠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움직일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일산에서 굉장히 좀 괜찮은 동네거든요. 학군이 굉장히 좋은 동네죠. 근데 학군 좋은 동네를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이사를 오면 뭐합니까? 애들 학원 뺑뺑이만 돌리고 이제 엄마는 돈 벌겠다고 맨날 이러고 앉아있고 그죠? 그래서 집값을 굉장히 이제 비싸게 주고 이제 한 번에 저는 고민 같은 거 별로 안 하거든요. 한 번에 이제 매수를 해버렸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후회 나네요. 여기 아파트에 살기 시작한 거. 근데 하우스푸어이다 보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이자 계속 올라가고 또 더군다나 내가 또 이제 주식에 꼬르박은 게 있어가지고 수백만 원 뭐 이런 손실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신랑 보기 되게 민망하고 미안할 정도인 거죠. 참 그때는 그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나 그렇잖아요. 결과론적이죠, 그죠? 그때는 정답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 지하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시퍼런 불기둥을 이제 뿜으면서 막 지금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우울한 이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울해서 식당에서 돈 주고 밥을 못 사 먹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네 번째 어르신 집에 이제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밥 먹으러 올라가 볼게요. 집에 들어왔더만 아무도 없네요.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깔끔하지 않아요. 저나 신랑이 깔끔하지 않은 성격이다 보니 저희 집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집을 5년 전에 매매했거든요. 매매했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이 전경 있죠. 앞에 경치 끝내주지 않아요? 이 경치 보고 한 번에 산 거 아닙니까? 그때 대박 돈을 지른 거죠. 제가 약간 겁없이 좀 질러대는 스타일이라서 주식도 그 모양 그 꼴난 거지. 너무 좋죠. 근데 여기가 좋은 거는 이제 필로티 2층이에요. 밑에 집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펜트하우스 있거든요. 여기 이사 왔을 때는 돈 많이 벌어서 저 펜트하우스 꼭 나는 이사 가고 싶어. 내 목표야 라고 생각했는데 주식이 그 꼴나니까 내 꿈이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배고프다. 밥을 좀 먹고 그래도 기운 내야지 뭐 어떡해. 내가 이렇게 속상하게 생각한다 한들 뭐 내려갔던 주식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맛있게 이제 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감자 짜글이가 집에 있네요. 시아야. 네. 시아 왔어? 근데 아빠는? 응? 아빠 자꾸 어디 나갔나 봐. 없는데. 엄마 잠깐 밥 먹으러 들어왔어. 하루 재밌게 보냈어? 네.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웬일이야? 저희 딸내미입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틈에 딸내미가 학원 마치고 왔네요. 저랑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워킹맘들의 하루는 되게 바쁩니다. 그죠? 이렇게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항상 그래. 뭐 좀 쉴라 그러고 밥 한 번 먹으려 그러면은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진짜 신기해. 그죠?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억울해. 뭐 청소 다 하고 난 다음에 앉아있으면 애 그때 들어오고 그때 또 신랑이 들어오고 그럼 신랑한테 막 일부러 티를 내줘. 아, 나 청소 이제 금방 하고 금방 앉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정말 진짜 신기할 정도로 항상 타이밍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딸내미가 좋습니다. 딸들은 아들이랑 달라. 이게 엄마가 내일 힘들거나 이러면은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토닥토닥 거려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되게 지극정성을 제가 드렸었는데 의외로 지극정성을 안 드린 딸내미가 너무 엄마한테 잘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또 먹는데 개가 옆에 있네요. 할머니도 만져줘. 메리치가 볶는 거 쉽더라고요. 몇 번 해보니까.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부어요. 김치전도 만들고요. 바쁘다 바빠. 7시에 방문인데 6시 58분이에요. 그럼 가야 되겠네. 저기 동네 걸렸어. 바로 여기입니다. 가보자. 네. 어르신 집이 저희랑 똑같아요. 저기 문이네? 어디네? 시컨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왜냐면 요양보호사님이 좀 오늘 늦게 출근하셨나봐요. 요양보호사님이 이제 퇴근하는 걸 찍고 나서 제가 찍어야 되거든요. 정말. 그래서 지금 밖에 3분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 안에 괜히 들어가면 불편하거든요. 오늘 또 어르신만 있는 줄 알았더만 보호자가 오셨어요. 보호자가 이제 옆에 이제 어르신하고 얘기할 때 가만히 지켜보시고 너무 편해요. 진짜. 시간 이제 다 되셨어요? 네, 안 됐어요. 아직 한번 시켜주세요. 아니, 내가 태그가 1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시간 맞춰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그걸 늦게 찍게 되면 이렇게 뒤에 타임 선생님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렇게 오늘 저랑 함께한 방문간호 서비스가 다 마쳤거든요. 방문간호와 가정간호에 대해 가지고 궁금해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전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필라테스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제 몸땡이는 비록 이러더라도 일주일에 3번이나 필라테스하고 피부 관리하는 여자랍니다. 항상 이제 나이가 40이 좀 넘어가면은 꾸준하게 이제 노화가 되는 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워킹맘의 하루는 진짜 피곤하지만 웃자겠어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닭가이다 강사 김인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